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도지구타임 MP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극심한 차별화 정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매크로 상황과 그리고 또 마이크로 상황들을 접목을 해서 시장에 접근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자, 서든 스톱, 급정거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예상치 못한 대내외적 요인으로 외국인의 자본 유입이 중단되고 대규모 외자 유출이 발생해서 외화 유동성이 고갈되는 현상.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물가 지표가 계속 빠르게 하락할지가 지금 의문이다. 그죠? 그 물가 지표가 빠르게 하락하지 못하게 되면 연착륙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미국 시장에서의 금리의 피벗 전환 기대감은 논외로 하고 시장에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은 예능이 아니죠. 주식은 예능이 아닙니다. 스포츠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해서 그리고 수익을 내느냐 손실을 보느냐 하는 기로에 놓여져 있는 전쟁터입니다. 누구 말을 듣고 매수해서 누구 말을 듣고 손절하지 못하고 주식에 실패하는 가장 잘못된 개인 초보 투자가들의 접근 방법이 시장에 대한 그리고 기업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누가 수익이 얼마 났더라 하는 그런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증권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죠? 여러분들의 계좌가 비중이 A 종목이 30%를 보유하고 있고 B 종목이 10%, 60%를 보유하고 있으면 가중치를 가지고 수익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5%, 20%, 30% 상승하면 전부 다 플러스해서 200%, 300% 수익 났다고 얼마나 시청자들과 투자가들을 우롱하는 겁니까? 그죠?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장에 가서 콩나물 하나를 사더라도 가격을 보고 품질을 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그 부분을 주식에 투자하면서 그 기업과 그리고 그 기업의 내용과 시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자한다면 이미 반은 주식시장에 헌혈하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95%의 헌혈, 개인 투자가의 헌혈을 바탕으로 해서 5%만 수익 나는 시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제가 출연을 하지 못했고 휴일이 3일절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뉴스 플로우들을 몇 가지 점검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파월이 빅스텝 가능성을 열고 최종 금리 상향을 예고한 이야기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 아시아 증시 전반 그리고 미국 시장까지 하락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익히 도지코 타임을 들으신 분들은 그죠?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지난달까지만 해도 디스인플레이션을 언급하던 파월 연준 의장이 결국 최종 금리 상향을 예고하고 3월 21일과 22일 FOMC 회의에서 0.5bp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이야기만으로 시장이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이야기는 결국 연준 의장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죠?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거고 그 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목록은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지표죠. 1월 달에 너무너무 좋아서 50만 명이 넘은 신규 고용. 이번엔 22만 5천 명 정도가 예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용 발표를 앞두고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을까요?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 발표, 지표를 모르고 발표를 했을까요? 조금 의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핵심 우두머리에 놓여져 있는데 나름대로 고용이 또 잘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거기에 미국 시장에서 어제 나스닥 별로 떨어진 폭 없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경기하면서 기술주들이 급락을 했을 거예요. 그죠? 나스닥이 글로벌 시장에서 오른 것도 없었기 때문에 떨어진 폭도 적었지만 어제 미국 시장이 찜찜한 부분은 다우 지수, 거기에 투자 은행들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죠?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지난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 금리 피벗 기대감과 이별해라. 그죠? 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오고 있지만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이 양회를 시작을 하면서 32년 만에 최저 성장률 목표 5%, 시장은 5.3%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뉴스를 딱 보는 순간 대중국 관련주라고 하는 시크릿걸 업종을 매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누구나 다 같이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크릿걸 업종,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선철강건설 기계 화학 이런 주식들은 거의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익히 알고 계실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시장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중국의 기대감이 약화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약화 기대감은 결국 중국 관련주의 약세를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관련 경기 민감주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현대미포조선의 모습입니다. 일봉입니다. 오늘 11시 정도의 가격 라인인데 종합주가지수가 저점을 이탈했습니까? 여러분들 종합주가지수 박스권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경신하면서 내려오고 카지노 업체 강원랜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저점을 경신하고 내려왔습니다.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 오늘 화장품과 화학업종 전반적인 약세 부분을 갖는 부분이 저 중국과 관련된 부분도 녹여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중국 양해의 수혜업종은 따로 있다. SOC를 투자해서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핵심 산업 부분과 연결된 부분, 그게 뭐예요? 전기차라든지 앞으로 4차 산업을 이끌어 나갈 핵심 산업 부분의 현대화,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경기 부양을 하면 그죠? SOC를 투자해서 시크릿걸 업종이 상승한다는 그 막연한 기대감은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여태 알고 있죠. 무엇을 알고 있느냐? 시장에서 미국의 금리 피벗 기대감이 없으니까, 그죠? 매출 성장을 이뤄내지 못하는 성장주들, 그죠? 실적을 가지고 가는 성장주가 아니라 멀티플만 높았었던 플랫폼이라든지, 그리고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라든지, 물론 서정진 회장 복귀로 셀트리온이 좀 반등을 하긴 했었어도, 그죠? 그런 주식들이 시장의 중심에 놓일 수가 없는 거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낮다 보니까 모멘텀을 시크릿걸 업종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은 극심한 차별화 속에서 지수의 박스권 흐름 속에서 주도 섹터만 움직이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과 EU 집행위원장이 10일 날 IRA와 관련된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내일 모레죠. 자, 사실 제가 작년 IRA를 시행하는 법안이 통과된 미국 흐름에 있어서 세부 사항은 3월에 다시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 부분을 배제한다는 거죠. 그죠? 배터리 핵심 광물 조건, 미국 또는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추출 처리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유의와 해당 상황, 협상 대상인 겁니다. 왜? EU는 FTA 체결을 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런데 여하여튼 간에 이 내용들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렸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 셀 업체들에게 기회라는 것도 알고 계신 거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이 중국 기업의 자금줄까지 끊는다. 이런 뉴스 보셨을 겁니다. 자, 반도체 규제에서 지금 중국이 반도체 나 못 살겠다라고 아우성치는 과정에 이제는 기업의 자금줄까지 끊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중 관계가 좋아질 일이 없죠. 그건 결국 뭡니까? 코로나 이후에 미국이 리쇼어링을 통해서 공급망을 중국에서 다 빼오고 그런 와중에 중국의 첨단 산업과 연결된 모든 제반 분야 하다못해 투자까지를 못하게 하면서 자금줄을 끊어놓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압박이 세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작년부터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는 중국 관련주보다 미국 공급망과 연결된 섹터에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공부 잘하는 친구와 매매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2020년에 238억 불을 투자하던 부분이 2022년에 70억 불. 그죠? 2023년 올해는 더 내려간다는 겁니다. 중국의 기업들, 파산하는 기업들 많이 발생할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섹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2주 전에 3월에 주목해야 될 2차 전지 관련 이벤트 3가지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죠. 테슬라 데이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IRA 세부 법안 발표가 남아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유럽판 IRA 법안인 핵심 원자재법이 14일 날 발표가 되죠.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사실 2020년 9월 달에도 테슬라 데이다 요란하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2차 전지가 하락했었던 적이 있어요. 매번 내재환이 반값 자동차 만들겠다느니 일단 우리 일론 머스크 님이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에도 나온 건 없죠, 실제. 그죠?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도 리콜 당하고 그리고 반값? 하이니켈 배터리가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데 그 배터리를 가지고 어떻게 반값 전기차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조립 비용을 줄이겠다라는 정도가 나온 거잖아요. 아무 해당이 없다. 그러면 혹자고 그래요. 테슬라가 떨어지면 우리 2차 전지 부분이 부담스럽지 않냐? 테슬라가 안 팔리면 포드가 팔리고 GM이 팔리고 스텔란티스가 팔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양극재의 힘이죠. 그죠? 자, 2월 1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한미 연도별 지수 흐름의 주도주 역사 그대로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주도주 역사가 있고 항상 그 시기마다 주도 흐름을 보이는 섹터 업종이 있다. 그런데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이 그죠? 2020년 7년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 다 합치면 423조 정도 됩니다. 453조, 423조 정도 되는데 그게 반 정도를 지금 LG 엔솔과 삼성 SDI 그리고 이 양극재 기업들이 식총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27년부터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도 누차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실제 보는 겁니다. 종합주가 지수의 일봉입니다. 코스닥은 800포인트를 살짝 넘어섰지만 2400에서 2500의 박스권입니다. 그죠? 자, 2월 1일 날 돌직구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의 주도주 역사와 2차 전지의 핵심 종목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2월 1일부터 출발한 에코프로가 150% 상승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서 상승을 했습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LNF, 나노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이런 핵심 관련주들이 상승하면 지수가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가야죠. 그런데 올라가지 못하고 박스권이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네들의 시총이 올라갈 때 어떤 섹터들은 내려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합주가 지수가 박스권일 때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 내가 보유한 종목이 떨어져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옆에 보고 있는 이런 주도 섹터가 100%, 150% 올라가니까 내 종목도 기다리면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이들이 그걸 조장을 합니다. 거기에 현혹당하는 거죠. 그런데 박스권 장세, 아까 처음 보여드렸었던 종목들, 조선주도 저점 이탈, 카지노주도 저점 이탈, 그리고 시크릿걸 업종도 하단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2월 15일 날 여러분들에게 많이 오른 종목은 비싸다는 편견은 버리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카카오가 매출이 8,500억인데 3년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0배가 더 증가했다. 그때가 얼마였습니까? 21만 원이었습니다. 2월 1일 11만 원에서 출발한 주가가 2월 15일 여러분들에게 많이 오른 종목은 비싸다는 편견을 버리시라고 얘기했었던 가격이 21만 원. 오늘 33만 6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비교를 했었던 카카오는 그죠? 카카오 비교 자리 6만 5천 원이었었던 종목이 6만 원 이하로 내려왔죠. 제가 항상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떨어진 종목이 좋은 종목이고 그 종목이 수익 내는 종목이라면 많이 올라간 종목은 다 팔아서 매수해야죠. 그죠? 그게 주식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은 가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거기에서 양극재 성장률 전망치가 가장 높다. 하이니켈 양극재가 간다고 동박을 공략하고 안 오른 종목을 자꾸 공략하려고 하지 마셔라. 주식은 같은 섹터 내에서 1등 종목군, 적어도 1, 2등 종목군으로만 공략을 하는 겁니다. 2차 전지 양극재 업체의 미국 내 투자 발표 부분에서 보게 되면 IRA하고 다 연관된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이 2024년 하반기에 양산을 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025년에 하반기 양산 목표입니다. LNF는 허가 대기 중입니다. 기술 유출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공략을 해야 돼요? 그게 양극재의 어느 종목을 우선순위 하느냐의 기본인 거죠. 자, 에코프로비엠의 일봉 모습입니다. 2월 1일부터 11만 원부터 21만 원까지 96% 급등을 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그죠? 6만 원대부터 10만 3천 원까지 65%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LNF도 올라왔고 포스코 케미컬도 올라왔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돌직구 타이밍에서 10만 원 초반에 산 포스코 케미컬 20만 5천 원에도 안 팔고 있다. 27만 원 어제 갔는데도 김기수는 아직 우리 회원님들 50% 이상을 들고 있으면서 매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 자, IRA, CRM의 핵심 부분이 어떠냐라는 건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께 수급적인 부분에서 FTSE 반기 리뷰는 매수세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다. 거기에 섹터와의 연결, 그게 뭐예요? 코스모, 화학, 금양. 그죠? 이게 뭡니까? 광물 관련 주잖아요. 에코프로와 함께. 그죠? 그래서 코스모 화학이 2월 1일부터 2만 4천 원 부분부터 5만 4,800원까지 112% 상승을 했습니다. 금양이
25,000원부터 55,000원까지 89%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럴 겁니다. 여러분, 김 교수 너는 이 종목 중에 몇 종목이나 매매했냐? 저는 이 주도주 중에 3종목 이상을 매매했고 아직도 50% 이상을 이 종목 부분에서 들고 있습니다. 그게 김 교수의 주도 섹터 주도주 공략입니다. 순환경제의 개념, 그죠? 폐배터리 무진장 이야기하죠. 이제 이 3월 14일 날 발표하는데 이제 와서 여러분들은 10월 27일 이전에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배터리 재활용 시장 육성 이유는 탄소 중립과 경제성과 그리고 대외 유전도 높은 자원, 이 부분 때문에 이런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을 통해서 핵심적 라인 부분들, 그래서 성일하이텍이 90% 상승하고 세비캠이 올라가고, 그런데 폐배터리 재활용은 100% 친환경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려면 블랙매스라는,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리튬, 이 배터리 원재료, 가루 형태된 배터리 원재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같은 배터리여도, 폐배터리 관련주여도 에코프로와 코스모 화학이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 IS 동서, 고려 아연, 이런 폐배터리 진출 기업보다 더 세게 올라가는 건 여러분들, 중국은 이미 그런 원재료 블랙매스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고 유럽도 올해부터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폐배터리를 제대로 수거하고 그 제대로 수거한 광물을, 그죠? 그 광물을 양극재에 들어가니까 그 양극재를 같이 하는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는 기업, 그게 에코프로와 코스모 화학이잖아요. 재활용 사업은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죠? 높지 않은 가운데에서 수직 계열화를 해야 원가 경쟁력이 있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등이라는 걸 누구가 1, 2등인 건지를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올라간다고 따라가고 하게 되면 반만하는 거다. 그죠? 제가 이런 내용들 부분은 여러분들 2월 1일 김기수 돌직구 타이밍에 더 자세하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이 종목들이 그냥 테마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떨어진 종목 부분을 조심하셔야지 올라온 종목들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통한 전략을 잘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잠시 후에 6시부터 주도 섹터가 올라가는데 시장이 박스권이고 왜 시장이 박스권일 때 개인 투자가가 더 어려워지고 위험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